아는 기자 아저씨 가겠습니다. 최주영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정말 이러다 안 잡히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잡혔습니다. 어떻게 잡힌 겁니까? 네, 이은혜와 조현수 수사를 피해서 잠적한 지 오늘로 124일째 되거든요. 드디어 검거가 됐습니다. 이 경찰과 검찰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자수를 권유했었던 것이 종합적으로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취재한 두 사람의 검거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 경찰이 2, 3일 전에 이은혜, 조현수가 숨어 있었던 이 오피스텔이 어딘지는 이미 특정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신축 대단지 오피스텔이라서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동과 호실을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사팀이 주목한 게 이은혜가 이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은혜의 부친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수사를 받으라고 그리고 자수를 권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은혜 부친을 통해서 이은혜가 어디 동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은혜의 부친이 딸이 어디로 어떻게 도피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아버지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은 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파악하기 전부터 이 이은혜 가족을 통해서 이은혜에게 자수해서 수사를 받으라라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전달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도와주면 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맞지만요. 친족이나 혹은 동거하는 가족이 그랬다면 이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부친이 이은혜가 숨어있는 오피스텔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던 시점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꽁꽁 오래 숨어 있었는데 이은혜와 조현수가 순순히 잡혔다. 이 부분도 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경찰이 도착했었을 때 저항은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경찰이 사전에 이 오피스텔 CCTV 영상을 사사시 확인을 해서 실제로 두 사람이 해당 동, 해당 호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에 검거했다고 합니다. 자, 상당히 오랜 시간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단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이게 좀 의심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오늘 낮에는 이 두 사람이 검거했었던 이 원룸 오피스텔에 제3의 인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은혜, 조현수만 한 방에 있었고 방에는 이 생수상자가 쌓여 있었다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둘이 머물던 오피스텔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하고 혹은 새는 무슨 돈으로 치렀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조력자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뭐 밀항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검거된 장소가 서울에서 가까운 고양시의 도심 오피스텔이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취재진들도 두 사람을 검거한 장소가 이 수도권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적잖게 놀랐었는데 깊은 산골에 꽁꽁 숨었을 것이다 혹은 이미 해외로 밀항했을 거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찰도 이 연고지를 중심으로 지방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이 수도권 오피스텔에 딱 숨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숨어 있었던 오피스텔은 수도권 전철 3호선 삼성역 근처에 있었고요. 이 월세가 최대 100만 원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 카페나 편의점 같은 이 편의시설도 주변에 많아서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 생필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언제부터 이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오늘 공개된 모습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마스크에 번거지 모자까지 눌렀었다면 만약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들을 이은혜, 조현수로 생각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검거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지난해 12월 13일에 이 검찰 조사를 한 번 받고 바로 잠적을 했거든요. 다음 날에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었는데 잠적 124일 만인 오늘 검거를 했으니 이 검경이 확보한 이 증거를 제시하고 이은혜, 조현수가 과연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의혹의 사실이더라도 실제 뭐 물리력을 행사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게 아니라 직접 뛰어내리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느냐, 가볍게 끝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혐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두 사람은 이은혜의 남편인 윤모 씨를 이 4m 높이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해서 사망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자신들이 윤 씨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항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이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씨가 죽게 했다 이런 논리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른바 이 계곡 살인 사건 이외에도 두 사람이 과거 보고도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낚싯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 살인 미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행위가 이 살인 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인정될지가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또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